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시청자분들과 매일 저녁 7시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정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란 시장이 이어졌죠. 힘들고 정신없었던 9월 마무리를 조금은 힘들게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서는 좀 수급 공백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휴장이다라는 것 외에도 굉장히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 지표라든지 테슬라 인도량 발표 등이 계속해서 연일이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외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게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실 장자방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어요, 전문가님은? 저는 너무너무. 그래요? 그럼 시청자분들과도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2001년 1월 첫 주부터 팍스TV 출연하기 시작해서 오늘 딱 45개월 만으로 채웠네요. 예, 이제 거의 4년 다 채웠는데 이제 여러분과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팍스TV에서는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행인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시장이 빠지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주식 전부 다 한 주 넘기며 전량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 가지고 있던 것도 오늘 다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여러분께 더 이상 관리를 못 해드립니다. 방송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운영하는 그 팍스통신망의 운영방에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장이 빠질 때 제일 먼저 얘기해 줬던 게 장자방이었는데 장자방이 더 이상 팍스TV에 출연하지 않으면 장 하락할 때 누가 말해주고 바닥이 잡힐 때 바닥이다 주식 사라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시황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하는 것이 팍스TV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마지막. 그래서 내일 모레 10월 2일이죠. 내일은 휴일이니까 2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이 저와 이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고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께 여러분께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물 옵션 외에 주식과 대형 종목 위주 그다음에 ETF 위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45개월 동안 주장창 말씀드렸는데 45개월 동안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물려 있거나 손해를 끼친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많이 수익들을 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퇴장할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관해서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강의일 테니 마지막 강의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 생방송 시간은 50분이지만 실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멘트 시간은 38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8분 한 30초쯤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전달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 10월 2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음이 없어요. 내일로 미뤄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제가 10월 달 언제쯤 바닥이 나올지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 얘기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출연은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무언가 설명드려도 피드백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특강을 참여하신다면 특강을 통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우리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시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소통을 계속 온라인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출연이 오늘 마지막인 거고 온라인 제 시황은 계속되니까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께 무료 강의들도 주기적으로 드리고 지금처럼 똑같이 관리할 거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온라인 강의, 온라인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라인 특강 꼭 들으셔야 하는 말 좀 강조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 이 온라인 특강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특강을 들으면서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꼭 함께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사실 저는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희 전문가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금요일날 전량 매도 사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을 잘 알고 미리 앞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전문가님 직접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QR코드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찍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온라인 특강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징검다리 휴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만 우리 주식 투자할 거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실 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대한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너무 멀쩡해 보이셔서 사실 아까부터 굉장히 놀랐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은? 저는 이제 시세가 더 못 간다고 판단해서 다 팔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싸게 살 기회를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제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시장 빠질 거라는 얘기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정 나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종목이 먼저냐 시황이 먼저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목은 배입니다. 내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해요. 근데 시황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날씨입니다. 날씨가 태풍이 불고 갑자기 폭풍이 오고 해일이 부를 때는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나가면 배 뒤집어질 거 뻔한데 나는 이길 수 있어. 웃기지 마세요. 좀 조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 일기예보청이 잘 못 맞추죠. 근데 요새는 가끔 맞춥니다. 슈퍼컴퓨터가 고장 나면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방이라는 슈퍼컴퓨터는 장 빠진다고 얘기하거나 해서 안 빠진 적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서 고점이고 조정 나와요 얘기하면 기다려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무조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45개월 동안 그랬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3시간, 4시간, 5시간을 강의를 떠든다고 해도 여러분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제가 지금 19년째 갖고 있는 제 실전에 대한 노하우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를 했고 저는 19년간 휴가를 단 하루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아팠던 3일만 제가 일을 못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19년간 휴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매일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까 남보다 민감한 거고요. 저는 여러분께 4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45개월 전에 제가 했던 강의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자리는 대한민국 자리는 변동성 장이다. 그래서 따라서 쌍바닥과 다중바닥 자리에서 올라갔다 눌릴 때 나는 매수해야 되고 일정 폭의 반등폭의 이익만 내야지 추세 상승을 보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 장은 이렇게 추세 상승이 있었던 건 제 기억에는 최근 10년간 언제였냐면 2020년 코로나로 박살났을 때 3월부터 21년도 1월 달까지였습니다. 그 외에는 상승 추세라고 볼 만한 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딱 제가 팍스경제TV에 딱 데뷔했을 때가 1월 달인데
그 전에 3월부터 1월까지 급등했고 사상 최고가 찍을 때 저는 런칭을 해서 방송을 지금 45개월간 했고요. 근데 최고점에서부터 계속 무너지는 장인데 저는 손해를 한 번도 안 끼쳤어요. 왜냐하면 순환매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로 합니다. 대한민국 주도주가 뭐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입니다. 이 세 개 가지고 하면 되고요. 조정장일 땐 얘 빼고 딴 거 가지고 하세요. 제가 보통 철강 가지고 하고 건설 가지고 하고 운송 가지고 하고 여러분께 비철금속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조선주 가지고 하고 이런 걸로 순환매를 돌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주식은 무조건 손해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열심히 대세상승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선주사, 철강주사 정신 없는 거죠. 왜? 지금 주도주가 가는 장인데 주도주 아닌 걸 사고 앉아서 언젠가 가겠지. 가긴 가겠죠. 자기 속이 타고 가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장에는 살 종목이 따로 있고 주도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살 게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웃긴 게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뭐 공부하냐면 재무제표 공부해. 여러분이 무슨 회계사입니까? 세무사세요? 감정평가사입니까? 여러분이 재무제표 공부해서 아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괜찮은 회사인지 그거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웃긴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20대 대기업을 보셔도 그중에 몇몇 회사들은 회계 장부를 어떻게 합니까? 분식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업 날라간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를 대략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업황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우리 통신망 방에다가 요즘엔 잘 안 올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서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각 업종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혹은 뭐 건설 이런 섹터별 보고서들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산업 섹터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조선주가 오를 거야, 건설주가 오를 거야, 내가 어떤 산업이 지금 저평가됐고 올라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내가 투자 인사이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황이 좋은지 나쁜지 시장이 오르는 장인지 내리는 장인지 구분하지 않고 종목만 공부해요. 디립다. 그게 주식을 잘하는 거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지금 시장의 국면이 주식을 투자하기 좋은 자리냐 찾고 그 다음에 그중에 어느 섹터가 좋은지 찾고 그 섹터 안에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탑다운 해야 되는데 자꾸 바텀업을 하세요. 바텀업은요 여러분 이 증권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20년 차 이상의 베테랑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쓰는 방법이지 일반 개인 투자가 바텀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19년 차인데요. 저도 바텀업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은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세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종목 찾는 거에 혈연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시황을 보는 방법을 먼저 익히시고 그리고 나서 시황을 찾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섹터가 올라갈 거고 어느 섹터가 지금 눌림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45개월 전에 첫 강의 때 드렸던 말씀이고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분께 대형주와 ETF 섹터를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식의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찾아갔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보시면서 원칙은 저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승률이 8, 90% 이상 되는 자리에서 진입해라. 그리고 기대 수익은 대형주와 ETF이기 때문에 10%, 20%만 먹고 빠져라. 근데 가끔 40%, 50%, 뭐 100% 가는 종목을 만날 뿐입니다. 운이 좋으면 그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것 뿐이고요. 저는 기대 수익을 진입할 때 10%에서 20%만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손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자리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시세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바로바로 던져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을 때 던져버리고 다 팔아버리니까 그렇게 돈 벌겠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얘 돈 잘 벌어요. 손해 안 나니까 돈 잘 법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야 이거 또 내가 또 사기 힘드니까 들고 견뎌야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서로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장 같으면 내가 떨어질 때마다 물리더라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시고 끊임없이 물량 수량을 늘려가는 매매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0원까지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까지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계속 매달 월급 받아서 분할 매수했을 때 계속 끝내 이 길이라 치고 올라가는 건 미국 주식 같은 상승 추세장의 종목일 뿐입니다. 한국장에 그런 종목이 있나요? 현재는 반도체랑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성장 산업들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매한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익금을 꾸준하게 출금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투자 금액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언제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보통 여러분 장대 음봉 하나 두 개 떠지면 그냥 사시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장대 음봉 하나 둘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충분히 바닥을 떨어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게 보이고 나서 사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쭉 빠져요. 장이 막 빠지고 나서 장대 음봉 와, 야 30% 빠졌다, 20% 빠졌다 사야지 싸다. 아닙니다. 우리가 저점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반등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왔을 때 그때 천천히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시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익 금액을 빼놨다가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한 2주에서 4주 정도 빠지거든요. 3, 4주쯤 빠지고 나면 그때 금액을 그동안 수익금 모아놨던 걸 다시 입금시켜서 그때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내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중심으로 여러분 거래하실 걸 굉장히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께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해왔던 이유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을 왜 공략했고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제가 시장을 봤던 논리를 간단하게 힌트만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황을 여기서 드려봤자 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목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거래했던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드리면서 어떤 자리에서 매매했고 어디서 팔아먹었고 왜 이렇게 관리했는지만 툭툭툭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여러분께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전달하고 말겠고요. 그리고 대신 제가 10월 2일 날 온라인 특강 밤 6시부터 저녁 6시 퇴근하고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상세하게 사유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셔서 10월 2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 온라인 특강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없고요. 다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을 얘기하면서 작년에 10월 말에 시장 바닥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올라올 때 22,000원에서 25,000원 구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자리가 1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고점은 얼마였나요? 22,500원이었네요. 그러면 바닥에서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년 한 6, 7개월, 7, 8개월 시간 동안 내가 주식을 거래하지 않아도 코덱스 레버리지 이 한 종목 가지고 90%에서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굳이 내가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주봉을 보시게 될 때 올라갔다 빼고 올라갔다 빼고 올라갔다 빼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한번 올라가고 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하락이라고 보지 않고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아마 10월 말쯤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망가지는 하락이 아니라 마지막 조정인데 좀 많이 아프게 빠질 거야 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 언제 거래했냐면 여기 떨어지는 날 8월 5일 날 저점 찍고 8월 6, 7, 8 요때 사라 이야기했습니다. 진입단가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 마음대로 사세요 이야기 드렸고요. 8월 20일쯤에 19,000원 찍을 때 다 팔고 나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다리자 했는데 빠져서 얼마? 16,000원대부터 사자라고 이야기 드려서 쭉 치고 올라올 때 여기 17,500원, 18,000원 요 부근에서 팔고 나갈게요. 언제요?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날 제가 이날 오전에 여러분들 다 팔고 주식 다 정리할게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날 아침에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여기 17,5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빠져서 박살나기 시작하네요. 금요일날 여기네요. 17,800원이네요.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여기 17,500원에서 17,800원 사이에서 일단 상방 포지션 모두 정리하고 현금화 시킬게요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팍스통신망의 시황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조정이 나오겠다. 이유가 그럼 뭐냐? 조정이 왜 나온다고 넌 생각했니? 자, 보시죠. 우리가 조정을 볼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주도주 섹터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8월 5일 날 저점이 이 자리고요. 우리가 반등 한번 잘 수익을 냈죠. 38,000원에 코덱스 반도체 잘 팔아 먹었고요. 내려올 때 이 저점을 깹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하세요 이야기하면서 올라올 때 여기 파란색 이평선 위치가 3만 4,000원쯤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할게요. 왜냐하면 이 저점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깨졌죠. 깨진 상태에서의 반등은 기세 상승을 가기보다는 반등했다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 특강을 토요일 날 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팔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반도체도 언제가 우리가 금요일 날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침에 상승장에
딱 치자마자 빠바바방 올라왔던 아침 상승 구간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9시 10분, 20분에 반도체 다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덱스 반도체 정리하면서 동시 종목 뭐 제가 정리했냐면 자,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죠. 반도체 종목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반도체 중에 대장주가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거든요. 보시면 여기 배당락이 있었어요. 제가 하이닉스를 보실 때 여기 저점에서 단타 한번 치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쌍바닥 잡아 단타 치는데 이때 제가 하이닉스를 다 던져라. 그럼 하이닉스가 밀리면 지수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100% 밀리죠. 왜냐하면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보셔야 돼요. IT 업종. 그래서 반도체를 하긴 하지만 얘는 반도체 섹터 안에다 집어넣기는 아니고요. 반도체 중에서 대장주는 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빠바방 올라갈 때 9시 25분 고점 칠 때 여기서 하이닉스 다 던져! 그랬더니 여러분이 의아하죠.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께 통신망에다 시황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시키고 나서 기다렸다 싸게 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조정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질질 흘러내서 종가 저가로 박살났네요. 하이닉스 오늘 몇 프로 빠졌나요? 5% 빠졌네요. 5분동입니다. 이제 되셨죠? 그럼 일봉으로 보십시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최고점이었고요. 빠지네요. 지난번에도 저점 잡아서 털을 때 여기였거든요. 하나, 둘, 셋, 쓰리 카운팅. 여기서 우리가 고점에서 3거래일째 정확히 고점 잡고 잘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 여기도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여기 7월 10일 날 싹 다 팔았거든요. 24만 원에 다 팔았는데 그 이후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고점을 잡는 요령을 여러분께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특강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 얘랑 똑같이 대장이긴 하지만 얘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탄력이 약할 거라고 판단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C가에 던졌더니 정확히 고점에 다 던졌고요. 그다음에 또 쌍바닥으로 봤던 종목이 뭐냐면 리노공업입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 얘도 8월 5일 날 저점 시세 한번 주고 눌림목 이용해서 매수했는데 요 날 팔았더니 최고점에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금화시켜서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 원익 IPS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전히 반도체 부품주 중에 가장 셌어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 팔았더니 여전히 얘는 얘 혼자 오늘 플러스입니다. 0.81%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요일 날 다 팔아서 저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팔았더니 어디서 우리 LG전자 여기 사가지고 왕창 사라고 이야기 드려서 쭉 올라왔거든요. 11만 원, 11만 2천 원대에서 70% 팔아먹었고 남은 수량 우리가 10만 7,500원 무너지면서 다 익절 처리해서 현재 한 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 정리했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여기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바닥 잡아라 하고 왕창 올라가서 30% 수익 내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재진입. 아까 여기 10,000원에서 1,500원 쌍바닥이죠. 재매수해서 11,500원 10% 수익 또 한번 냈고요. 다시 떨어질 때 1,500원 밑에서 또 사라 이야기 나서 12,000원 찍던 날에 물량 70% 팔았고 남은 수량 11,500원 깨지면서 금요일 날 익절로 매매 종료. 그래서 저는 종목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되게 홀가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팍스TV를 제가 출연을 마무리하는 날에 종목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거나 물려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관리를 못 해드리니까. 근데 제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가 다 팔고 나서 장이 밀려서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마찬가지 우리가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8월 6, 7, 8 사라 이야기 드리고 올라올 때 8월 말경에 올라올 때 고점에서 팔고 나갔고요. 기다렸다가 9월 초에 내려올 때 18,000원부터 사자 이야기 드려서 18,500원에 하나 둘 셋 금요일 날에 자동차 먼저 다 던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도 넘기지 말고 다 던지라고 팍스통신만 시황방에 올렸는데 그때가 얼마였냐면 19,400원에서 19,500원 구간입니다. 오전에 여기 팔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이상 줬습니다.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땐 점심때까지 장자방이 술 마셨나? 저 사람이 나 술 먹었나? 왜 대체 멀쩡하게 잘 가는 걸 팔라고 하지? 그때는 분명히 생각을 문자 받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요? 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왜 가기만 하면 좀만 시세나는 얼마 못 먹었는데 벌써 팔라 그래? 생각하실 텐데 이후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게 빠졌죠. 그날 안 판 사람은 마음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황이 한번 길들여지신 분들은 못 빠져나가요. 왜?
아주 아름답잖아. 그죠? 파는 타이밍이 아주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뭐냐면 제가 하는 방식처럼 우량 종목, 우량 섹터의 ETF와 우량 대형주 위주로 나는 안전하게 거래하겠다 이겁니다. 왜? 손해나는 거 싫고 물리는 거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하러 전 잠도 못 자고 막 얼굴 두렇게 떠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별주 종목에는 기아와 현대차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현대차 공략했죠? 여기 22만 원, 23만 원 잡아서 26만 원 팔면서 깔끔하게 15% 수익 냈고요. 다시 한번 떨어질 때 23만 원 밑에 받아라. 내려올 때 26만 원 깔끔하게 차익 실현하고 금요일 날 다 팔았더니 어떻게 됐나요? 왕창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분봉 보십시오. 고점에서부터 여기 팔 수 있는 게 충분하게 드렸고요. 이후에 오늘 박살나게 빼면서 4.13% 팔고 나서 빠질 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속상하겠지만 자 보시면 일봉 보시면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저희가 팔고 나면 장대 음봉 아주 박살나게 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름장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봄에 사가지고 여기 6월 말에 자동차 다 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7월 달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자동차고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반도체 보시게 되면 얘는 언제까지 움직였냐면 우리 6월 말에 이쯤에 자동차가 박살났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한 달 더 버텼어. 그래서 지수가 버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자 지수가 어떻게 버텼냐고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 지수가 언제까지 버텼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얘는 7월까지 버텼죠. 상승장 6월에 자동차 박살난 이후부터 여기까지가 상승장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반도체 무너지면서 시장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환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자동차와 반도체가 순서가 있어. 자 보세요. 지금 반도체는 여기서 고점에 올라와서 버텨줘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수가 무너지지 않게 중간주가 지수 안 무너지게 선물 지수를 버텨놓고 나서 종목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주로 누가 먼저 고점을 찍냐면 둘 중에는 자동차가 먼저 찍어요. 자 보세요. 자동차는 빠바바방 치고 올라가서 살짝 반등하는 척했다가 박살내요.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눈치 빨리 채야 돼. 아 반도체가 버티고 있지만 아니구나. 그리고 난 던지고 빤스 입고 뛰어간다라고 얘기하죠. 빤스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 종목으로 했던 것이 2차 전지였어요. 자 보시면 2차 전지는 좀 다른 게요. 여러분 얘는 4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7월, 8월 초까지 박살났어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 반도체 보실래요? 반도체는 7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고요. 7월 중순부터 빠져서 8월 초까지 박살났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실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동차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예, 요 분홍색으로 볼게요. 자동차는 어땠냐면 여기서부터 횡보하다가 갔다가 급락이야. 그러면 봐봐요. 이런데 지금 2차 전지는 어떻게 벌어졌냐면 자,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얘는 어땠죠? 계속 장이 여기서는 2차 전지는 내내 빠졌다고 이렇게 내내. 이해되시죠? 하늘색으로. 그리고 나서 그럼 똑같이 하락은 종치하기야.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 장이 다 빠졌는데 2차 전지 더 안 빠져. 왜? 이미 4개월 동안 아주 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하락할 때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준비하는 종목, 걔가 단타 종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뭘 산 거냐면 2차 전지를 사봐라. 그래서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를 여러분께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얘가 이번에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반등력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종목을 설명하면서 이런 거 사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삼성전기는 희말이 없어서 사라고 얘기 말씀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죠. 우리 언제 샀죠? 8월 초에 여기 조정 때 21만 원, 20만 원에 사라 올라올 때 25만 원 찍었습니다. 20% 수익 냈고요.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20만 원, 21만 원은 사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다 팔았습니다. 아침에 26만 원, 아까 얼마였지?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침에 오전에 여기요. 26만 원에서 26만 2천 원 여기서 다 팔아라. 저기 최고점 팔았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밀리네요. 전 이게 오늘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께 마감 방송에 대한 제가 종결에 대한 마지막 보너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게 되면 얘 시세 좋았죠. 그죠? 남은 거 얘도 마찬가지 여기 8월 초에 주종 나왔던 게 제일 좋네요. 저희 여기서 70% 팔았고요. 남은 수량은 40만 원 무너지면 익절하세요. 아니면 버텨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 종목은 그렇게 보셔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 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눌림목 사가지고 여기 쌍봉이라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 출연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 팔아먹고 끝.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랑 LG화학은 거의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다 정리했어요. 보시면 여기 고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산 거는 8월 초에 샀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이미 20% 이상 수익 다 났거든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방송 출연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으면은 어떻게 이걸 끌고 가겠는데 제가 그래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냥 다 정리를 전량 청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청산하지 못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사실 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관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여기 8만 원, 9만 원대에서 8월 달 내내 조정 시에 사세요 이야기 드렸거든요.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도 종목들을 드리잖아요. 그때 샀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머티가 제일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거기다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린 종목들조차도 일단 정리를 시키려고요. 제가 관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좀 들고 가라고 할까 하다가 일단 다 청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량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2차 전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세 개 섹터를 보셨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것만 우리가 주도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시황이 올라가는 장이냐 내려가는 장이냐를 먼저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각 업종별로 어떤 게 좋은가 한번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여기 섹터 ETF 잠깐 보시면 보세요. 자,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 이게 오늘 대박 났어요. 저희가 이 종목을 6,500원에서 7,000원에 사시라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특히나 온라인 특강할 때 8월 말에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바닥주라고. 근데 얘 얼마 갔습니까? 잠깐 사이에 바닥에서부터 40% 수익 났네요. 그래서 저는 8,000원 무너지면 익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000원에 반 이상 정리했기 때문에 60% 70%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남은 수량 가지고 가다가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건 마지막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냐면 저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바라봐요. 굉장히 세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상승 종목 중에 제일 좋은 ETF입니다. 종목 코드 371460이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은 저희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 10,000원 초반에 사가지고 20,000원까지 더블 났고요. 여기 11,000원 사가지고 17,500원까지 7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냈고요. 그리고 내내 1년 이상 기다렸다가 바닥권 잡히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닥 잡히면서 슬슬 재미를 좀 봐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전기차는요 여러분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불나고 뭐 하면서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워낙 온난화가 심하고 화석 연료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왜 황사 현상 같은 거 한 번씩 되게 심할 때 중국 사막에서 먼지들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은요 전기차 수요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은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나 전기차 ETF라고 하는 371460 이 종목은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것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전기차 관련 ETF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중장기 상승 종목으로선 굉장히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정 시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 시 안 사다가 막 올라갈 때 추격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중장기로 볼 때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하나가 가장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45개월 동안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드리고 주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 드렸냐면 항상 조정시마다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요. 이유는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우리가 변동성장이지 추세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기다리세요. 보통 한 3, 4주 정도 주종 나오면 반등하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대형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코스피 지수 200 이내에 상위 200개 이내의 종목들은요. 보통 한 달쯤 3주에서 4주 정도 주종 나오면 바닥 한번 나고 반등 한번 하고 반등 한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가 음봉을 내리면서 의미 있는 구간에 고점에서 밀리면 한 3, 4주쯤 인내심 갖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저점 확인되고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반등 양봉이 서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눌림 잡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 더 이상 설명 못 드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식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따로 나눠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들도 짚어드렸는데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 혹은 나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QR코드 통해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는요. 온라인 특강까지 함께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온라인 특강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주식부터 ETF라든지 혹은 선물 옵션까지 여러 방면으로 돈 벌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이런 시장일 때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량 매도 사인 미리 주신 분이거든요. 한번 믿고 왜 이렇게 4년 동안 오타 틀린 게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맞추고 계신지 그 이유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지금 빠르게 찍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주식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최근에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과 선물 옵션의 차이가 뭐냐면 오늘처럼 시장이 빠질 때 주식은 떨어지는 종목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공매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가가 고점일 때 내가 공매도를 때리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걷거든요. 근데 이거에 꼭 세력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금 때문에 개인 매매자가 어렵지만 저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내가 하방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물 옵션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으로 돈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얘기서 주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으로 돈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을걸요? 제 주변에 주식을 해가지고 깡통차고 심지어 뭐 이혼하고 심지어 뭐 한강에 뛰네 마네 이러는 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주식이 더 위험하지 선물 옵션이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가 내 주변에서 이게 위험하다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실체가 없이 위험하다고 해요. 만약에 부동산으로 손해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샀는데 내가 샀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부동산 하지 말라고 입에 거품 물어요. 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데 어떠한 자산 시장도 오르기만 하는 장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올랐다 빠졌다 반복하고요. 주식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고 금투세를 민주당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투자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한국 주식은 저는 별로 비전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차이나 전기차처럼 해외 ETF로 자꾸 제가 자금을 여러분 투자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자라고 이야기 자꾸 말씀 그동안 꽤 오랫동안 드렸던 건 몇 달간 동안 드렸으니까 이번 하락을 통해서 갈아타자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갈아타고 중국으로 인도로 베트남으로 갈아타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옵션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 양쪽 다 수익 낼 수 있다는 게 제일 저는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풋옵션이 몇 배 났는지 아세요? 위클리 풋옵션 오늘 만기였는데요. 위클리 풋옵션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20배 났어요. 2000%. 그럼 내가 주식에서 반토막 나도 20%가 아니라 200%만 수익 냈어도 내 원금 다 복구하고도 반토막 난 사람은 플러스 100%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 이건 선입견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식처럼 내가 주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선물 매수 10개만 할게. 여기다 10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10개 팔고 나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똑같죠? 주식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주식 찾을 필요가 없고요.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러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 선물도 상승하는 데 베팅합니다. 이거 선물 매수라고 그러고요.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늘처럼 오늘 많이 빠지게 돼요. 선물 한 50개 매도해야지. 때렸더니 쭉 빠지면 하락할수록 이익이 나요. 난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 콜옵션을 베팅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과 하락, 그럼 만약에 변동성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침에 주가가 이만큼이 하락을 해요. 하락할 수 있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왼쪽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제가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차트의 기준점 2.5 얘가 무너지는 걸 보는 순간 야 콜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잖아. 근데 콜의 기준이 무너졌다? 그럼 누가 올라갈까? 반대 푸시 가겠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 풋옵션 사는 거예요. 근데 몇 배 갔냐면 여기 잠깐 빠진 이 하락 동안에 풋옵션이 5배, 500%가 났습니다. 선물옵션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요. 선물옵션 주식은요 30%가 상한가에 하루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근데 선물옵션은 이론상 상한가가 없습니다. 중간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 걸릴 수는 있겠지만 상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률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식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풋옵션으로 5배 나는 거 이만큼 하고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선물 매수로 돌려서 상방 전환해버리면 저점에서 몇 배? 700%입니다. 7배가 갑니다. 저는 이번 연휴가 끝난 뒤에 이 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으로 돈 벌기 되게 좋은 장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이요. 주가가 빠지면 어떨까요? 8월 5일 날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터지면서 서킷 터지면서 완전히 거래 정지까지 걸렸던 날이거든요. 이날 선물이 25.4p 빠졌습니다. 참고로 선물은 하루에 3포인트에서 4포인트가 일반적인 진폭입니다. 25포인트면 7, 8 거래일 움직일 걸 한 방에 다 밀어버린 거예요. 거의 한 2주 가까이 움직여야 될 하락폭을 하루에 다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초토화되고 하한가 가는 게 속출합니다. 10% 이상 마이너스 난 종목 우습고요. 20%, 30% 우습습니다. 그리고 쉽게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선물옵션 하는 사람은 여기 오케이 콜옵션의 기준점 무너졌다. 이거 하나 본 거예요. 콜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난 뭐 산다? 풋옵션 산다. 저점에서 몇 배 갔냐면 130배 갔네요. 그럼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야, 하루에 100배가 넘게 날 수가 있니? 네, 있어요. 왜? 선물 옵션은 이론상 상한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옵션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세가 폭발할 때는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10배, 20배, 어떨 때는 50배, 100배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내가 10배 이상 시세가 나는 장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10배를 다 먹을 확률은 낮겠죠. 저도 10배를 다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19년차 트레이더인데요. 제가 10배 이상을 수익을 냈던 건 손에 꼽습니다. 몇 배 되지 않고요. 많이 베팅도 못했어요. 왜? 너무 빨리 가니까 순간적으로 멍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가 평소에 베팅하는 수량의 한 20, 30%밖에 베팅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얘가 10배가 가버리니까 제가 평소 벌던 거에 5배, 10배 이익을 내게 되는 거죠. 왜? 적은 베팅을 했지만 얘가 수익률이 워낙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우와 하고 있으니까 10배 나고 20배 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팔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시세가 나서 불가피하게 돈을 많이 버는 장들이 선물옵션에는 발생합니다. 자, 그럼 8월 2일 날도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개파락하고 나서 하루 종일 빠져요. 이런 날 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식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콜옵션 기준점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풋옵션이 8월 2일 날 얼마 났냐면 하루에 110배가 났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폭을 계산하면 10배 이상, 100배가 난다고 들면 우리가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못하니까 내가 적어도 10배 먹을 폭은 생기는 것이고 100배가 움직였을 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근데 정말 못하는 사람도 300%, 500%는 벌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주식 아직도 고집하실랍니까? 정말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락장 자주 만나는데 주식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모자른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선물옵션이 위험한 게 아니라요. 방향을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선물옵션을 이렇게 강의합니다. 기준점이다. 왜? 콜옵션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풋옵션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이 무너졌는지만 보세요. 지금 오늘 콜옵션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나 뭐 사면 돼? 풋옵션 사면 돼요. 반대로 하락 상승장에서는 풋옵션이 기준이 무너지면 나는 반대 방향 상방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옵션으로 돈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기준을 잡을 줄 모르고 방향을 볼 줄 몰라서 그래. 자기가 방향 잡을 줄 모르고 왜 선물이 위험하대.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예. 제가 검도를 13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도를 할 때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저는 진검을 했거든요. 진검을 칼을 이렇게 빼는 걸 발도라고 그러고 넣는 걸 납도라고 하는데 칼을 빼들면서 많이 베어요. 손을 여기를. 그리고 집어 넣을 때 칼집을 보지 않고 이렇게 넣기 때문에 많이 베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배기할 때 올려배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 아킬레스건 발목을 베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검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야, 칼은 네가 다루면서 왜 네가 두려워하냐? 네가 칼을 똑바로 다룰 수 있다면 칼이 무슨 잘못이야? 칼을 다루는 네 실력의 문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스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뭐였냐면 목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진검을 가지고도 베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칼이 잘못한 건 없는 거죠. 내 연습량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이 칼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선물 옵션은 처음부터 매매하려고 들지 마시고 한 2, 3개월쯤 공부하고 배우고 모의 투자하고 귀에 익히고 눈에 익히세요. 그런 뒤에 하십시오. 그러면 2, 3개월 뒤에 오는 우리 연말 랠리에선 여러분이 또 한번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상승장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5월 9일 날 만기 날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갭 떴다가 장이 하루 종일 빠져요. 그럼 뭐예요? 콜옵션 기준점 무너졌다. 이거 하나밖에 우리는 아는 거 없어. 근데 뭐예요? 풋옵션이 저점에서 몇 배 갔나요? 10배 갔네요. 그러면 만기 날 10배가 났다. 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풋옵션 잊지 마십시오. 이거 못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이제 외국인들의 탈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고 상승만 보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나 주식으로 망했어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5천만 원 남았습니까? 나는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두 배 수익만 내면 돼요. 주식으로 2배를 이 장에서 벌 수 있을까요? 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높은 움직임 레버리지 폭이 큰 걸 내가 거래해야 되고 대신 금액을 적게 투자하는 거죠. 남은 1억 가지고 했는데 5천만 원 남았는데 5천만 원 다 배팅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1천만 원만 가지고 5배, 10배 뛰기 하면 예계로 충분히 복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상승장일 때 어때요? 풋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진다. 이거 하나만 봤을 때 불구하고 8월 7일 날 공개 방송할 때 어땠죠? 저점에서부터 19p, 19.45p 올랐습니다. 콜옵션 1,500% 15배 났고요. 저희가 공략한 자격에서 목표가 청산까지 580%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많이 함께 했던 것이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5개월 동안 여러분하고 팍스비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고 함께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공부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매매하시든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도요. 선물 옵션도요.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만 승률이 높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점을 찾기를 원하시고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마지막 특강입니다. 팍스TV 저는 오늘로써 마무리하니까요. 다음이 없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팍스통신만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끊임없이 계속 시황을 여러분께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5개월 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자방 전문가님과 마지막 인사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열띠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주식에 대해서는요 정말 업종별로 깊게 짚어주셨고요. 종목들도 봐드렸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방법이죠.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적은 베팅으로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이라는 투자 방법이고요. 이 적은 베팅으로도 좀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선물 옵션 그 기회가 연휴가 끝나고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주식시장은요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손실을 보고 있지 말고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선물 옵션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제대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 온라인 강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연휴가 끝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짚어드릴 거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특강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특강에서는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야기 못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또 저도 함께 듣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분입니다. QR코드 찍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드렸던 홍당무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